안녕하세요. 이달의 기대작 10편을 소개하는 방송, 저는 김기사입니다. 벌써 12월이네요. 1년이 다 가버렸고 어느덧 마지막 달 기대작 10편을 꼽아드리게 됐습니다. 후딱 10편의 기대작 마감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잠을 자야겠습니다. 그러면 10편의 기대작 소개하는 방송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관객 수 1200만 명, 한 영화에 든 관객이 아니죠. 11월 한 달 동안 한국 극장을 찾은 관객 수입니다. 한국 사회 전반을 뒤흔든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파문의 여파가 극장가에까지 영향을 미친 걸까요? 역대급으로 볼 영화가 없었다는 올 4월 이후 가장 적은 관객 수입니다. 같은 달끼리만 따져봐도 최근 5년 동안 독보적으로 낮은 수치로 지난해보다 무려 300만 명이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영화가 없었던 건 아니죠. 놀랍게도 11월 한 달 동안 무려 169편의 영화가 한국 극장에 개봉했는데 이는 올 한 해 가장 많은 개봉작 수입니다. 물론 보통의 관객에게 이는 수치일 뿐이죠. 대다수의 경우 개봉 소식을 듣기도 어려울 뿐더러 극장을 찾아도 만날 수 있는 영화는 손에 꼽는 게 현실입니다.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대상을 받고 한국을 찾은 램스를 보기 위해서 저는 야근이 없는 날 1시간 가까이 달려 관객 없는 작은 극장을 찾아서 영화를 봤고 또 그만큼의 시간을 들여 집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 극장과 회사, 집 사이엔 적게 잡아도 10곳이 넘는 멀티플렉스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이 영화를 틀어주지 않았죠. 그런 영화가 어디 램스 한 편뿐이었을까요?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다양성은 면역성이며 면역성은 생명성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많은 가능성들을 외면하며 살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11월 극장가에서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는 모두 4편입니다. 2편은 지난달 개봉한 닥터 스트레인지와 럭키고 11월 개봉작 가운데서는 신비한 동물사전과 형이 100만 명의 관객을 넘겼습니다. 이들 중 세월의 가혹한 심판을 견뎌낼 영화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답할 수 없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끝맺는 매듭달입니다. 겨울방학의 시작과 함께 할리우드와 충무로 대작이 줄줄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어서 흥행면에서도 열띤 경쟁이 예상됩니다. 국정농단 파문을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만만찮은 라이벌이 되겠지만 감독과 배우, 수많은 스태프들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좋은 영화들이 납득할 만한 결실을 거두고 막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럼 매듭달 기대작 10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작, 판도라입니다. 뭐 하려고 있는데요? 저 안에 사람들 열이 내필이 돌깁니까? 비상훈련을 가장해서 실내 대피령을 내리세요. 외부로 새는 정보를 차단해야 합니다. 연주야, 우리 식구들 들고 멀리 피해라. 사고 사실 숨기다니요. 원전 사고입니다. 원전 사고. 이래서는 안 돼요. 파통 나가야 됩니다. 대여기는 대기는 없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정부는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다 죽는다. 우리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뿐이다. 기대작 10편 가운데 1번 타자로 배치한 영화는 판도라입니다. 7일 개봉하는 이 영화는 유독 사회 비판적 영화가 많았던 올 한 해 가운데서도 정점을 찍을 작품으로 기대되죠.
무능한 국가 시스템과 제 이익만 챙기는 책임 있는 자들, 그 사이에서 스스로를 구해야 하는 시민들까지 오늘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자화상을 전면에 드러낼 작품으로 벌써부터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소재는 원자력 발전소로 이제서야 개봉하는 게 이상할 만큼 적절하고 흥미롭죠. 안 그런가요? 원전의 위험성과 한국 원전의 관리 실태는 알면 알수록 어이가 없을 지경이니 말입니다. 일례로 지난 10월 국감에서 드러난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비위 실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010년부터 16년까지 적발된 비위 건수는 323건이며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금품 및 향림수수 관련 비위였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원전 비리 파동 이후 청렴 결의를 한 상태죠. 2012년 연가시에 이어 2016년 판도라까지 연이어 재난영화를 기획한 박정우 감독은 한국 사회가 예고된 재난공화국임을 확신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현실의 재난이 영화 속 재난 못지않다는 거죠. 판도라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판도라의 상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흔히 그런 여자 캐릭터 이름입니다. 그냥 일반인인데 신이 그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담긴 상자를 하나 맡겼다고 하죠.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담겨있는 그걸 열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자신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열었다고 해요. 열자마자 또 바로 닫았지만 그 중에 가장 느리고 둔했던 희망이라는 녀석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나쁜 녀석들만 다 세상에 풀려서 처음에는 아주 해피한 세상이었던 이 지구가 아주 그냥 엉망진창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 뒤늦게 막은 상자에서 자꾸 이 희망이라는 녀석이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해서 결국 설득돼서 열었더니 희망이 빠져나가서 그나마 세상이 이 온갖 재앙과 절망적인 것들 속에서도 살만한 세상이 되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 영화 역시 비슷한 내용이지 않으려나 싶습니다. 이 수많은 절망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이 있어서 그래도 살만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두 번째 기대작 라라랜드입니다. Two options. You either follow my rules or follow my rules. Capiche? Thank you. I can do it a different way. No, that's fine. Thank you very much. You're fired. It's Christmas. Yeah, I see the decorations. Good luck in the new year. I just heard you play, and I wanted. It's pretty strange that we keep running into each other. Maybe it means something. I doubt it. Yeah, I don't think so. You could just write your own rules, you know, write something that's as interesting as you are. What are you gonna do? I have my own club. Is that gonna happen every time? I think so. How are you going to be a revolutionary if you're such a traditionalist? You're holding on to the past, but jazz is about the future. Maybe I'm not good enough. Yes, you are. Maybe I'm not. It's like a pipe dream. This is the dream. It's conflict and it's compromise and it's very, very exciting. 다미엔 차제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 가운데 절반쯤은 그의 신작이 나오길 손꼽아 기다렸을 테고요. 혹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한마디를 더합니다. 다미엔 차젤은 위플래쉬의 연출자입니다. 2013년 18분짜리 단편 위플래쉬로 눈 밝은 썬댄스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해의 성공에 힘입어서 같은 이야기를 다룬 장편 위플래쉬로 이듬해 전세계 영화팬의 솜털을 곤두세운 바로 그 젊은 감독 말이죠. 위플래쉬 이후 2년 만에 완성한 라라랜드는 전작 못지않은 격렬한 감정이 꾹꾹 눌러담긴 영화라 전합니다. 폭발하고 소용돌이치는 그 감정들 사이로 다미엔 차젤이 전하고픈 말은 무엇일까요? 성공한 감독의 자리에서 그가 선택한 배우는 엠마 스톤과 라이언 고슬링, 그리고 그의 미들맨이 돼가는 J.K. 시몬스입니다. 확 끌리는 이 영화, 7일이면 볼 수 있습니다. 이 라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모임에서 이달 초에 보는 영화예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소모임 저희 가입하신 이후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와 함께, 저라기보다는 저는 안 가니까 저희 최기사와 함께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소모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을 하세요. 네, 소모임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시면은 거기서 이제 또 무비신의 영화방을 검색을 하셔서 저희 소모임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기대작, 나,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And you must continue to look for work. Your payment will be frozen. I've got about 12 quid in my purse. Do you know what? You've created a scene, right? She's out of the area. She's just been here a few minutes. I've got a plan. I'm going to get a part-time job, and I'm going to go back to my books. On your own with 2 kids. You've done amazing. Good people on the street. Well, I'm not going to give up. When you lose your self-respect, you're done for. 존경하는 켄 로치 감독의 신작,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8일 개봉합니다. 켄 로치는 전 세계에 그를 경배하는 영화팬만 수십만은 될 유명한 감독으로 시간과 함께 작품 세계가 끝없이 깊어지는 와인 같은 작가입니다. 그 자체로 한 편의 예술작품인 그의 필모그래피를 보고 있자면 왜 누군가는 시간과 함께 시들고 상해가는데 왜 누군가는 무르익고 깊어지는가에 대한 고민이 자연히 뒤따르게 되죠. 노하우의 축적과 관심사의 확장, 기술적 향상 등 양적인 변화만으로는 흉내내지 못할 무엇이 그의 필모그래피엔 담겨 있습니다. 그 자신의 역사관과 가치관, 철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의 영화 역시 고요하고 깊어집니다. 그 고요함은 마치 강철도 녹인다는 어느 화산 아래 무릉덩이와 같이 뜨거운 고요함이며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티티카카 호수의 고고함이고 러시아 바이카로의 깊은 차가움이기도 합니다. 무책임한 환상을 무참히 깨뜨리고 그 위에 오롯한 희망 하나를 피워낸 랜드 앤 프리덤부터 더없이 명료하고 통찰력 있게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한 자유로운 세계에 이르기까지 켄 로치의 필모그래피를 존중하는 관객이라면 이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만큼 근사한 선택도 없을 겁니다. 평생을 몫으로 열심히 살아온 다니엘 블레이크. 80살 청춘 켄 로치는 심장병을 얻어 더는 평범한 삶을 이어갈 수 없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영국 복지제도의 부조리함을 고발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더해야 이 청취하는 여러분께서 이 영화를 보게 될까요? 저의 고민이 이 방송에서 그대로 읽혔으면 하네요. 올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로써 켄 로치는 황금종려상을 2번 수상한 9명의 감독 가운데 1명이 됐죠. 알프 셰베리,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빌 어거스트, 에밀 쿠스트리차, 이마무라 쇼헤이, 미하엘 하네케, 장피에르 다르덴과 루이크 다르덴이 그들입니다. 다르덴 형제 같은 경우에는 세트니까 정확하게는 8명의 팀이 이걸 받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감독 한 명 한 명을 소개하는데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켄 로치가 이들과 함께
황금종려상을 2번 수상한 감독이 됐다는 게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언제 시간이 되면 또 기회가 되면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에서 이들 감독 특집을 한 번씩 해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참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깐영화제라고 사실 별겁니까? 저희 무비시네 영화상도 또 있는데요. 저희 무비시네 영화상에서도 첫 해에는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이 2014년에 수상을 했었고 2015년도에는 조지 밀러 감독이 수상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감독이 받을지도 기대가 되네요. 네. 어쩌면은 이 켄 로치 감독이 2016년도 무비시네 영화상 그 감독상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럼 후보가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럼 네 번째 기대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입니다. Comment tu l'appelles déjà ton tableau? Plein air. Et vous, vous êtes artiste aussi? C'est un poète, et un très bon. Quelle honte, on n'a jamais vu ça nulle part. Et on voit ça au Louvre, un petit con. Lâchez-moi. 2000. Elle est où ta violence aujourd'hui? Tous ces bourgeois que tu détestais, ils sont devenus tes amis. T'as peut-être du génie, ça reste encore à prouver. L'artiste t'as pas les couilles, mon vieux. Je voudrais peindre comme tu écris. 매듭달엔 유명 화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2편이 개봉합니다. 저는 그 모두를 주저없이 기대작 명단에 넣기로 했죠. 뛰어난 화가의 이야기를 영화화하겠다고 마음먹은 감독이라면 화가의 그림을 수도 없이 보았을 터입니다. 그림의 빛깔과 형태뿐 아니라 담고 있는 인상과 메시지 모두가 영화에 자연히 녹아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추천하는 거죠. 15일 개봉하는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은 폴 세잔과 에밀 졸라의 유명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제는 둘 모두 위대한 예술가로 기억되지만 당대엔 성공한 작가와 무명 화가의 엇갈린 삶을 살았던 그들. 그들의 깊은 우정과 그 우정이 가장 흔들렸던 때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져 스크린 위에 펼쳐집니다. 역시 프랑스의 실존 인물을 다룬 입생 로랑에서 피에르 베르제 역할을 맡아 남다른 울림을 전한 기욤 갈리엔이 폴 세잔을 맡았고요. 연출과 연기 다방면에서 재주를 보이는 기욤 까네가 에밀 졸라를 맡아 연기했습니다. 기욤 갈리엔과 기욤 까네, 두 기욤의 연기가 영화의 성패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욤 갈리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입생 로랑 그 작품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때 극찬을 했었죠. 이 배우의 연기. 그리고 그해 무비시네 영화상 조연상 부문에서 거론을 했었던 배우입니다.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요. 이렇게 노미네이트된 후보도 자꾸 이야기를 해드려야 저희 무비시네 영화상에 대한 관심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네요. 어느덧 이제 2016년도 무비시네 영화상의 후보를 이제 서서히 수집해 나갈 시점이 됐어요. 12월이 됐으니까. 조만간 이제 12월 31일 딱 이제 끝나자마자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에서 청취자분들을 대상으로 또 저희 출연했던 그런 출연진분들을 대상으로 또 소모임에 가입하셔서 이제 나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무비시네 영화상 총 9개 부문 가운데서 8개 부문에 그 투표를 받게 됩니다. 어떤 부문이 있냐면 일단 작품상 있고요. 감독상, 그리고 주연상, 조연상, 최고의 1분, 최고의 오프닝, 최고의 엔딩, 뭐 이런 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문에 이제 여러분께서 각각 투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좋은 영화였다 생각하시는 영화를 오래도록 기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5번째 기대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 심장이 건너뛴 박동 되겠습니다. Je peux vous demander ce que vous faites dans la vie? Avec mes potes, parfois, on fait des descentes avec des battes de baseball, on vire les gens qui habitent dans les étages. Et le piano, est-ce que tu as continué le piano?
parce que tu fais du piano que t'es à côté de tes pompes, c'est ça? C'est un truc important pour moi, j'essaie de le faire sérieusement. C'est génial. Pourquoi pas moi? Tu crois que j'en suis pas capable, c'est ça? 2015년작 딥판으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으며 가능성 있는 작가에서 인류 감독으로 당당히 인정받은 자크 오디아드의 작품입니다. 발표하는 영화마다 다수 영화제에 초청받는 그의 영화는 각별히 배우들의 연기력이 도드라지는 것으로 명성이 높죠. 15일 개봉하는 내 심장이 건너뛴 박동은 한국에서 비교적 생소한 프랑스 배우들로 출연진이 꾸려졌는데 그 모두가 깊고 진한 연기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 심장이 건너뛴 박동은 2012년작 러스트 앤 본과 2015년작 딥판의 성취 덕에 제작된 지 무려 11년 만에 한국 개봉 기회를 잡았습니다. 11년 지난 영화를 들여와 소개하는 건 배급사로선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이죠. 시네룩스의 선택이 목표한 성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6번째 기대작, 싱입니다. Drum roll, please. A singing competition. Darling, stay with me. If I feel that I could be certain, then I would say the things I want to say to you. Dad, I just don't want to be in your gang. I want to be a singer. Would you please tell them what a good singer I am? Come back. What is going on here? Don't you worry about a thing. I can sing, but I get so scared. Don't let fear stop you from doing the thing you love. I'm sorry, 21일 개봉하는 싱은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을 접목한 독특한 영화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동물이 대국민 오디션을 치른다는 설정 아래 각 캐릭터의 사연을 가슴 따뜻하게 녹여낸 겨울용 가족 영화죠. 여기까지 들으면 다소 뻔한 이야기처럼 여겨질 법도 한데 연출을 맡은 가스 제닝스는 그저 그런 평범한 감독이 아닙니다. 상당한 마니아층을 보유한 SF 영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를 영화화해서 성공적으로 상업영화판에 뛰어들었고 2년 뒤 낭만이 살아있는 나의 판타스틱 데뷔작으로 범상치 않은 재주를 선보인 바로 그 감독이죠. 일기장에만 적기 아까워서 덧붙이자면 나의 판타스틱 데뷔작은 제가 첫사랑과 본 첫 영화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겐 싱이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겁니다. 매튜 맥커너이, 리즈 위더스푼, 스칼렛 요한슨, 테런 에저튼, 세스 맥팔레인, 존 C. 라일리가 목소리 출연했습니다. 정말 화려한 출연진이네요. 네. 그리고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이 영화 주이 디샤넬이라는 정말 눈이 예쁜 그 배우가 나왔던 그 영화인데 저희 그 거부광이라는 출연진이 예전에 있었죠. 예전에 있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지금 세종시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정말 극찬을 하는 소설 그리고 또 극찬을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 친구 하도 꼬드겨 같이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냥 그저 그랬어요. 하지만 그 기상천외한 발상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뇌리를 강하게 계속 때리는 그런 영화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직도 그 참신했던 부분들이 기억이 나네요. 싱 되겠습니다. 미니언즈 제작진 그러니까 일루미네이션 맞나요? 그 팀이 이제 참여를 했다고 하죠, 제작에. 자, 7번째 기대작입니다. Up for Love입니다. Allô? Pardon? Je l'appelle depuis un téléphone portable que j'ai trouvé.
Qu'est-ce que vous faites au juste là? Je parle avec vous. Pendant qu'on a une splendide opportunité. Et c'est une opportunité pour qui exactement? Pour moi, je vous l'accorde. Qu'est-ce que j'y gagne moi? Un téléphone. Un téléphone? Mais c'est mon téléphone! Oui, mais c'est moi qui l'ai. À déjeuner. Demain, 14h, ça vous va? Et comment on fait pour se reconnaître? Vous verrez, vous pourrez pas me rater. Maison. Ça va? Oui, très bien, oui. Une expérience pleine d'adrénaline que vous allez vivre dans exactement... 한국에도 팬이 많은 꼬마 니콜라, 이 영화의 감독 로랑 티라르의 신작 어포러브가 21일 개봉합니다. 175cm 여자와 140cm 남자의 연애담을 다룬 로맨틱 코미디죠. 로맨틱 코미디의 생명인 연기력은 검증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 장 뒤자르댕의 프랑스의 로맨스 퀸 버지니아 에피라가 만났으니까요. 이 겨울 따뜻하고 유쾌한 사랑 이야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영화 어포러브를 추천합니다. 175cm 여자와 140cm 남자의 연애담. 그 이혼녀예요. 이혼녀인데 변호사고 꽤 새끈하고 잘 나가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이혼 후에 좀 쓸쓸하게 살아갈라 그럴 때 정말 끝내주는 남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정말 내가 꿈에 그려왔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는 남자가 나타나는 건데 키가 140이네. 와 진짜 골 때리고 기발한 설정이다. 이런 생각은 이제 다들 하는데 막상 영화에 시도를 못 하잖아요. 너무나 이 골 때리는 기상천외한 시도인데 어떤 영화가 됐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장 뒤자르댕이라는 이 배우가 140이 아닌데 CG의 효과가 정말 많이 들어갔겠어요. 네, 그런 영화일 것 같습니다. 어포러브 12월에 따뜻한 로맨스 또 웃음 즐기고 싶으신 분은 극장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8번째 기대작 에곤 실레 욕망이 그린 그림 되겠습니다. Schau nicht mir im Spiegel an. Schau dich selber an. Suchen's den Klimt? Ich wäre froh, wenn ich die Gesichter so sehen könnte wie du. Ich würde ja auch gerne mal bei Ihnen Modell stehen. Den Blick bitte auf mich richten. Ja, so. Eine Frau soll sich für den Richtigen aufheben. Aber die hat mir für die aufgekommen. Wohnt hier Herr Egon Schiele? Das ist eine Vorladung fürs Bezirksgericht. Das ist Pornografie. Ich bin Künstler. Ich habe die Verantwortung, die Freiheit der Kunst zu verteidigen. Zwitscherlerche, Gelauch wieder. Arbeiten wir schon. Ich muss jeden Tag zeichnen, sonst vergehe ich und das warst du. Du hast jetzt jemanden festhalten, der dich verlassen wird. Ich brauch die für das Bild. 프랑스가 세잔과 졸라를 스크린 위에 되살렸다면 오스트리아는 에곤 슐레를 불러왔습니다. 클림트 이후에 최고의 재능으로 불리며 당대 미술계를 놀래킨 에곤 슐레의 일대기가 오스트리아 출신 감독 디터 베르너의 손에서 태어난 것이죠. 22일 개봉하는 에곤 슐레, 욕망이 그린 그림은 슐레의 불꽃 같은 삶을 그의 마음을 거쳐간 여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풀어냈습니다. 에곤 슐레의 욕망은 과연 어떤 모양일까요? 궁금한 관객이라면 극장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아까 프랑스의 그 세잔,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이라는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나는 고발한다 그 글로 너무나 유명한 작가 에밀 졸라 듀레피스 사건이라고 정말 유명한 다 아실 겁니다. 지식인의 양심에 대한 멋진 통렬한 이야기이기도 했고요. 그 글을 썼던 나는 고발한다라는 그 글을 썼던 에밀 졸라라는 위대한 작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인상파의 거장으로 기억되는 그 세잔, 폴 세잔이라는 또 화가가 있죠. 그들의 이야기를 프랑스 감독이 되살렸다면 에곤 실레라는 클림트의 제작격으로 막 알려진 그 화가의 일대기는 또 오스트리아가 그렸습니다. 자국이 자국 화가 하나 예술가를 띄워주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은 어떤 화가를 그려야 할까요? 맨날 신윤복이니 계몽도니 뭐 장승업이니 그거는 이제 뻔하니까 많이 했었으니까 이제 현대 화가들로 넘어가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또 우리 한국 화단의 또 유명한 화가인 이우환 화백 같은 경우에 이제 위장 논란에 휩싸여가지고 아주 이제 고초를 치르고 있는데 참 참담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국의 그런 화풍은 네, 부자들이 그림사가 긋고 세금 안 내는 걸로 어떻게 돈 빼달릴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뭐 그건 그렇고요. 한국에서 어떤 화가를 하면 좋을까? 저는 그 이중섭 씨의 이야기를 다룬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한 편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이중섭 씨의 삶을 아시는 분은 참 영화가 볼만하게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중섭 씨의 그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조속히 나오길 한번 바라보면서 다음 영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째 기대작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입니다. Jim, whatever I do, I do it to protect you. So you understand? I understand. We have intercepted a coded Imperial transmission. It indicates that a major weapons test is imminent. We need to know how to destroy it. So why me? The message was sent by your father. They call it the Death Star. It's capable of destroying an entire planet. It could be the end of us all. There's a way to defeat it. You need to capture the plans. If you're really doing this, I want to help. We'll need a team. She wants to fight. You almost shot me. You're welcome. The power that we are dealing with here is immeasurable. There is a 97.6% chance of failure. Cargo shuttle, what's your call sign? It's, Rogue. Rogue One. They've no idea we're coming. Make 10 men feel like 100. We'll take the next chance. And the next. Until we win, or the chances are spent. 스타워즈 시리즈의 스피노프죠.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 이 에피소드의 직전 이야기로 악당들의 최종 병기로 나오는 데스스타 설계도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데스스타라고 하면은 이번 시리즈 진짜 아주 졸렬하게 짝이 없었던 이번 시리즈,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나왔었죠. 그 시리즈에서는 데스스타의 그 중요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더 큰 별이 나와버렸는데 이 데스스타까지만 해도 정말 혁신적인 악당의 무기였습니다. 별 하나가 어떤 거대한 대공포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기를 모아가지고 그 다른 별을 박살내는 그런 무기가 되겠는데 그 무기의 설계도를 빼돌려야 되는 그 반란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반란군이 이제 우리 편이죠. 좋은 편. 이 영화 감독은 2014년작 고질라를 연출하는 등 대규모 블록버스터 연출로 경력을 쌓고 있는 가렛 에드워즈가 맡았습니다. 저는 이 가렛 에드워즈 참 능력 그렇게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 2014년작 고질라 저희가 또 이제 영화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니까 그 편을 찾아서 들어보시면 또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밖에서 함께 이야기를 했을 텐데 여러분께서 그 저희의 이제 최근 방송만 듣지 마시고 예전부에 이제 2014년부터 올렸던 그 수많은 방송들 하나씩 또 정주행도 해보시고 역주행도 해보시면은 좋은 방송이 정말 많습니다. 네,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좋은 방송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들 클릭하시고 또 하트 같은 거 많이 눌러주세요. 네. 이제 그 가렛 에드워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관문이 될 겁니다.
이게 스타워즈 시리즈라고는 하지만 정식 시리즈의 한 편이 아니라 스핀오프라는 점에서 돈 좀 벌어보자 라는 차원에서 만든 영화처럼 보이거든요. 로그원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가렛 에드워즈가 완전히 이제 공인받고 인정받았다. 그 루카스 필름 멤버들에게. 그렇게 보긴 좀 어렵죠. 일단 이 영화 누가 출연하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사랑에 대한 모든 것으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던 펠리시티 존스, 이 배우가 인페르노에 이어서 다시금 대규모 블록버스터에 출연해서 중책을 맡았습니다. 제가 이제 늘 에드 레드메인과 함께 언급을 많이 해드리는데요. 정말 할리우드의 발견이에요. 이 펠리시티 존스라는 여배우. 정말 그 매력이 있고 이 연기도 훌륭합니다. 미모로 따지면 더한 배우들, 이제 다음 영화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더한 여배우들 이제 수두룩하지만 연기의 측면에 있어서는 근래 이만한 배우가 별로 없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할리우드에서 인정받는 여배우들, 젊은 여배우들은 최근에 뭐 아만다 사이프리드니, 그 다음에 앤 해서웨이니, 그 다음에 레이첼 맥아담스니, 할리우드를 이렇게 주름 잡고 있는 젊은 여배우들은 모두 연기력이 출중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여배우들 반성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꼭 누구를 특정 지어서 말하는 건 아닌데, 뭐 최근에 뭐 무쌍 여배우 뭐 이렇게 나오면서 막 연기력이 마치 있는 것 같은 여배우들의 외모가 있잖아요. 많이 외모적으로 연기력이 있는 것 같은 여배우들 딱 나왔을 때 보면은 걔 중에 몇몇은 딱히 연기력이 출중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젊은 여배우들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로그원이라는 영화에 출연하는 이 펠리시티 존스 같은 배우가 우리나라도 한 명 딱 나오면, 예전에 막 전도연 젊었을 때, 그 다음 손예진 젊었을 때 그런 배우들이 있었죠. 근데 그 이후로 오랫동안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10번째 기대작 말씀드립니다. 최후의 G입니다.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최후의 Z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징가 Z처럼요. 네. I didn't see anyone alive for over a year. My dad told us he can't leave the valley. Gotta be an explanation. It's just crazy this is still here. I want things to be good between us. It's okay, because we got time. I mean you no harm, man. My name's Caleb. Hey! No, it's all right. This guy could be anybody for all we know. I've seen the way that you and Caleb look at each other. I love you. 이 영화를 기대작으로 뽑은 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마고 로비, 그녀 때문이죠. 어바웃 타임에서 유혹을 담당했던 그녀는 끝내 팀을 유혹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고백하건대 저는 그녀의 첫 등장부터 완전히 유혹당했습니다. 이후 더 올프 오브 월스트리트에 출연한 그녀는 그 늘씬하고 우아한 몸매를 시종일관 과시하며 문 남성들의 뇌리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죠. 이후 빅쇼트에선 겨우 1분 남짓한 욕조씬으로 그의 최고의 장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마이클 버리의 첫 등장씬과 쌍벽을 이뤘는데, 마고 로비가 아니었다면 그같이 매력적인 분위기를 빚어내지는 못했을 게 분명합니다. 할리우드 제작자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던 모양이죠. 이후 그녀의 몸값은 폭등에 폭등을 거듭해 최근 할리우드에서 마고 로비보다 바쁜 여배우를 찾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특히 마고 로비는 침몰하는 배에서도 홀로 빛을 내면서 살아남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악명 높은 두 작품, 레전드 오브 타잔과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대표적이라 하겠죠. 특히 이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는 할리퀸이라고 하나요? 그 유명한 캐릭터를 연기했죠. 이 미국 명절 비슷한 거 따라하는 거 뭐죠? 막 엉망진창해가지고 막 거리 돌아다니는 그 할로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놀 게 없나? 참 진짜
별 개똥을 싸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나는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자, 그 미국에서는 이제 수어사이드 스쿼드 그 시사회 이후에 이 폭발적인 반응을 고려해서 할리퀸의 등장신을 대폭 추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화의 완성도를 고려할 때 여러모로 현명한 선택이었음이 입증됐다고 하는데, 더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영화에 딱히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쯤에서 마감할게요. 마고 로비 주연의 그 최후의 Z, G, 이 영화는 28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0편의 기대작 설명드렸어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판도라, 라라랜드, 나, 다니엘 블레이크,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 그리고 내 심장이 건너뛴 박동, 싱, 그리고 어프러브, 에곤 슐레, 욕망이 그린 그림,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Z 되겠습니다. 이 영화들 가운데 10편 너무 많다. 그 김기사가 특별히 보고 싶은 영화, 추천할 만한 영화 몇 편이냐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댓글로 이제 달아주세요. 메일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고 댓글로 가끔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말보다는 초반에 정말 볼 영화가 막 몰려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판도라, 이 영화, 판도라라는 영화 참 개봉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 청와대 비선실세 같은 느낌도 있고 최근 진보 매체에서 많이 띄우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보 매체가 원래 잘 띄우긴 합니다. 그 내실을 좀 부풀리고 이런 게 강하긴 한데 그런 것들이 약간 정치적 성향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죠. 하지만 좀 진짜처럼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정말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판도라라는 영화 보고 꼭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다미엔 차젤, 아까 펠릭시 존스 얘기해드리면서 할리우드가 정말 뛰어난 배우, 젊은 배우가 발굴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배우만 발굴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뛰어난 감독도 이 썬댄스 영화제나 이런 탄탄하고 내실 있는 좋은 영화제를 통해서 발굴이 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케이스죠. 단편으로 인정받아서 같은 장편을 한번 찍어봤고 그 장편으로 또 인정을 받아서 이게 이제 아카데미 메이저 시상식에 가고, 물론 썬댄스도 메이저 시상식이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 다미엔 차젤 감독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라라랜드라는 영화를 또 보고 이야기를 드리면 좋겠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모임에서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물론 최 기사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대작으로 이제 또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소개해드렸는데, 앞에 말씀드린 켄 로치 감독에 대한 저의 그 넘치는 애정,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영화입니다. 제가 탑10 감독으로 뽑는 감독 중에 한 명이에요. 저희 무비신의 영화상의 유력한 후보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작품상이나 감독상 모두에서. 이렇게 3편 정도를 추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소개해드린 7편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앞에 3영화만큼의 관심이 사실은 안 가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무비신의 영화방 이달의 기대작을 소개해드립니다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어느덧 2016년도에 10편의 기대작을 소개해드리는 방송을 12번을 해드렸네요. 그리고 이번 달이 가면 또 한 살을 먹게 되는데, 참 이제 그러면 30대 이제 초중반, 30대 중자가 들어가는 이제 나이로 서서히 접어들게 돼요. 참 매력적인 나이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만발입니다, 정말. 참 삼삼한 나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삼삼한 나이에는 삼삼한 도전들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제 인생 딱 돌아보면 이 도전으로 점철되어 있는 화려한 그런 인생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후회 없는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 2017년도, 다가오는 2017년도에도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으면 싶네요. 일단은 2016년 12월부터 알차게 보내야 되겠죠. 일단 이 최순실, 박근혜 이런 것들부터 일단 어떻게 하고, 김기춘, 우병우 그런 놈들부터 어떻게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2016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저희 무비신의 영화방 소모임 정말 잊지 말고 다운받아서 검색하셔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그 소모임에 어쩌다 한 번이라도 나오셔가지고 저희 얼굴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구나, 참 저희가 그렇게 나쁘고 형편없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해서 드려야 할지 모르겠으나 나오셔가지고 이야기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 소모임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경로들이 있으니까 저희 뭐 오마이뉴스 기사라거나 그 빅이슈 같은 잡지 보시면서 저희가 쓰는 글들 보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블로그 찾아오실 수 있고 검색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무비신의 영화방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팟캐스트 좀 팟빵 이 팟캐스트가 가장 크다고 하니까 그 어플을 통해서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하트, 별점 별점 없댔지? 하트를 눌러주세요. 그 하트도 이제 개별 하트가 있고 방송 전체에 누르는 하트가 있는데 꼬박꼬박 그것들을 눌러주시면은 저희 방송에 참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 댓글도 써주시고 그다음 저희 공식 메일 dps1438@gmail.com으로 여러 가지 의견, 제안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내주시면은 저희 참고해서 더 좋은 방송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 정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저희 팟빵에 있는 올라오는 모든 그런 영화 관련 방송 중에 독보적인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이 정말 열심히 하기로는 저희가 초창기부터 말씀드렸지만 저희 방송은 질보다 양입니다. 예, 양으로 승부하는 방송인데 이 양만이 아니라 질도 이 정도 했으면 참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품격도 있고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해주시다 보면은 2017년도에는 제가 방송을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얼핏 하게 돼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새해는 새로운 도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면은 저희 팟캐스트 방송이나 뭐 제가 기존에 하고 있는 활동들을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하트 누리고 저희랑 소통을 또 해주시면 모르죠. 저도 지금 그런 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진짜 정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김기사였습니다. 무비신의 영화방과 함께 오늘을 즐거워합시다.